역사 기록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가 74세에 승하할 때 그 병명이 바로 중풍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중풍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까? 보통 중풍은 팔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말이 어둔하다든지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데요. 중풍에 걸리게 되면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 무서운 병이군요. 눈꺼풀이 떨리거나 혹은 입술이 실룩거리면 중풍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눈꺼풀이 떨리거나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우는 대부분 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 전해질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해질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들 마그네슘 부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약을 먹으면 해결되겠네요? 예,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선생님, 화가 많거나 혹은 화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중풍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다. 그래요? 예. 화라는 것이 보통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심혈관, 특히나 뇌혈관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울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화가, 그렇죠. 화가 이제 뭉치게 되면 울화가 되는데 중풍이 갑자기 발생한 것 같지만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중풍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습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뭉치게 되면 울화가 되고 울화가 터지게 되면 이제 중풍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해소를 못하든지 하게 되면 분명히 중풍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조금 좀 푸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푸는 방법이 필요하겠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저리거나 혹은 손 전체가 좀 저리는 분들이 중풍에 걸릴 확률이 높다, 중풍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엄지손가락, 금지손가락이 저리거나 힘이 없다 이렇게 되면 중풍의 위험 신호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요, 네. 위에 이 엄지손가락, 금지손가락에 대한 내용과 함께 네. 말이 어둔하다든지, 그 다음에 팔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얼굴에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구안화사, 이런 경우에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봐서도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요약하게 되면 말, 팔, 세 가지가 이상하다. 그러면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게 말이 어눌할 때가 있거든요. 좀 겁납니다. 피로 때문에도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든지, 근데 그렇다가 말다가 하는 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병원을 가보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군요. 예.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칫 죽음으로도 이를 수 있는 중풍. 이번에는요, 중풍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2년 전에 중풍으로 진단받아가지고 지금은요, 재활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중풍이 걸리기 전에 사우나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최근에는 혹여나 증상이 다시 발현될까봐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요즘 비교적 재활치료를 잘 받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우나에 가서 열을 좀 내고 싶은 모양인데요. 혹시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중풍이 재발할까봐 지금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분 사우나 가도 되나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가지 마십시오. 왜요? 사우나 같은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면 몸에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굉장한 부담이 가게 되고요. 땀이 배출되면서 혹여나 탈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탈수는 중풍의 굉장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우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탈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일까요?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고 중풍뿐 아니라 다른 질환도 예방하는 데 아주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치주질환과 풍치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이가 약해서 치통과 치주질환을 좀 달고 있는 모양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 모양인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게 풍치를 좀 내버려 둬버리면 치료하지 않으면 중풍에 걸릴 수 있다 해서 많이들 걱정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풍치랑 중풍이랑 관계가 있는지 오늘 좀 밝혀달랍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풍치인데요? 예. 사람의 몸에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잇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뇌와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경맥이 흐르는 곳입니다. 잇몸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예. 그걸? 와. 그렇다 보니까 염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풍치가 있으면, 치주질환이죠, 있으면 중풍의 위험이 4배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치주질환 관리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치주 질환의 위험 요인 중에 음주, 그다음에 흡연, 당뇨병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중풍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풍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드님의 사연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앞도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드님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나 봐요. 근데 중풍과 증상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혹시나 중풍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 들었는 모양입니다. 바늘로 따라, 손을 따라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지 어떤 분은 따라하고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손가락과 발가락을 따는 것을 사열이라고 합니다. 이 사열은 중풍의 응급처치로 굉장히 중요한 처치이기도 합니다만은 손과 발을 따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풍은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는데 네. 뇌출혈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빨리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따면은 빨리 혈액이 움직여서 좀 몸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자칫 위험해질 수 있겠군요. 예. 만나면 좋은 친구 MBC